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책 페이지 번호도 딱 떨어지네요. 500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500페이지 내용에 보면 50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파트 3에서 국세 나와 있습니다. 그럼 큰 국세라는 것의 타이틀의 밑줄을 쫙 그으시고, 이 국세들은 정부,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럼 1년에 이러한 국세들은 전부 다 세무서에서 주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러한 국세는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할까?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학습 포인트,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파트, 바로 거기에 미리 보기를 보세요. 제일 아랫단계.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국세가 제1절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이 종부세는 매회 시험에 한 문제인데 유독히 작년 시험에는 1.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보통 6,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학습할 내용은 종부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출발을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할 내용 중에 국세인데, 국세 중에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들어간다 이 소리. 종합부동산세. 그럼 말 그대로 부동산을 종합하겠다는 것인데, 이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1차적으로 많든 적든 무슨 세를 내게 되고 재산세를 내왔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부동산 소유하면은 무슨 세 낸다? 재산세를 냈었다. 그럼 1차적으로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재산세를 내야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던 부동산 중에서 고액자를 찾아서 고액, 많이 갖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고액을 판단할 때는 전국을 더해보고,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훨씬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재산세에 물어내고 온 재산들 가지고 조금 다 추려서 법이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 종부세는 재산세에 비하여 세율 부담이 크다 안 크다? 크다. 재산세보다 훨씬 더 세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개념을 잡고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첫째 일 종합부동산세의 의의와 개념을 정리하고, 종부세란 뭘까?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해야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것인가? 과세의 요건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세금을 내야 할 것인가? 납세 절차. 이 세 단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의의부터 살펴보죠. 이렇게 제가 칠판에 판서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집중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 다음 나올 말이 뭘까? 이런 걸 같이 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책을 보세요 하면은 거기서 같이 봐가는 거예요. 다 같이 저와 바로 이렇게 눈을 맞추겠습니다. 자, 동생도 눈 맞추고. 편안한 눈으로. 째려 보니까 무섭잖아. 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종부세는 뭘까? 이 종부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는 국가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을 그냥 바로 이 국가에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 부동산을 갖다가 과다 보유한 경우에 세 번째 그 과다 보유한 자에게 그다음에 네 번째 매년 정기적으로 주기성이 있다는 거죠. 매년 정기적으로 다섯 번째 부과 매기고 거두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쉽게 종부세다 이렇게 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볼 때 이 종부세는 국가, 나라에서 과세권을 갖고 있구나. 국가. 그럼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니까 이는 지방세이다, 국세이다, 국세다 그래요. 국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다의 부동산이라는데 과다 보유했다. 그럼 여기서 과다 보유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잡아주느냐? 한마디로 전국을 합치고 전국을 합산해보고 재산세처럼 지역별로 합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전국을 합산한다. 무엇을?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을 가지고 종부세도 보유과세니까 거래 가격을 할 수는 없고 공시가격을 전국을 합산해 보겠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곧 우리가 지방세에서 재산세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이다 들어본 적 있죠? 그 시가 표준액을 국세인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리 부르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공시가격을 갖다가 전국을 합산하라. 뭐? 소유자별로. 다시 무슨 별로? 소유자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별로 공시가격을 전국 합쳐서 과다 보유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겠다. 그러면 종부세는 부부라 해서 부부 재산을 더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별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그 인별로 전국을 합산해 보겠다. 그럼 여기서 전국을 합산하는데 무엇을 합산하느냐? 토지하고 다시 뭐하고요? 토지하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토지와 주택만 갖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내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같은 건 가지고 있어야 날이면 날이 해가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올라가요. 네, 상가 건물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가수정 등으로. 그래서 과다 보유해야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게 투기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건축물은 빼고, 다시 뭐는 빼고? 뭐와 뭘 가지고? 토지와 주택을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쳐서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럼 이때 보유한 자에게 하면 여기서 보유자 하게 되면 개인도 좋고 또 법인이면 어떠냐? 개인은 개인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각각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 법인에게 보유한 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것인가? 이 종부세는 전국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주택이든 토지이든지 간에 오로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 목적으로, 다시 무슨 누진세를? 초과 누진세를, 다른 말해서 그냥 누진 적용을 목적으로 전국을 합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정기성을 갖는다. 재산세와 같이 한 사이클 주기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종부세를 사이클 주기로. 그러면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 바로 재산세와 똑같아요. 1년 기준으로, 몇 년 기준? 1년 기준으로 1년을 한 사이클로 하겠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 1년 주기로 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종부세는 재산세 매겼던 자료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됐던 자료를 가지고 바로 전국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기준일이 달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바로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언제 내게 하느냐? 종부세는 매년 몇 월 달이다? 12월 달에 내게 할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재산 소유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할 때 6월 1일 날짜에 재산을 소유한 자는 1차적으로 7월과 9월에 무슨 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주고 다시 2차적으로 전국 집계해서 12월 달에 무슨 세를 낸다?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2월에 바로 1일서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내는데 그 시간에 바로 은행 창구에 가시면 종부세 내로 쪽지 내러 오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있는 집입니다. 바로 12월 달에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연말 결산이다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데 부과 징수할 때 이 부과 원칙을 또 알아야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세목의 큰 세목 중에서 취득세 배웠고 재산세 배웠고 이제 종부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무슨 과세 원칙? 사실현황. 다시 무슨 현황? 사실현황에 따라 한마디로 실질과세한다. 무슨 과세한다? 실질과세. 재산세 연장선에 또한 있기 때문에 사실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실질과세는 하긴 하는데 사실현황에 따라 종부세 계산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공부상은 주택인데 사실상 주택이 아니면 주택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사실현황에 쫓아가라. 그래서 바로 부과 징수한다. 그럼 여기서 부과 징수할 때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종부세는 기준가치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미리 사전에 예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그 세금들은 그들이 과세 관청에서 부과주의로 무슨 주의로? 부과주의. 그들이 직접 세금을 결정해요. 그들이 직접 세금을 결정해서 납세무자에게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무슨 징수? 고지 징수한다. 그러면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지.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부세는 고지 징수가 원칙인데 문제는 이거야. 뭐냐? 종부세는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세요. 주위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있는 사람의 철학과 없는 사람의 철학은 기본이 달라. 있는 사람들의 철학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믿어 안 믿어?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면은요, 저는 우정을 나누고자 담소나 하고자 전화를 하면 다짜고짜 그 친구는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해. 너 돈 필요하니? 이거부터. 좀 이상의 철학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론 한 푼이라도 계산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정확성을 많이 갈구해요. 하지만 우리 저같이 없는 집구석은 우리 회비 내고 뭐 할 때 총무가 이렇게 쓰면 단 몇 푼 차이 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인생 살다 보니까 그 관심 없는 흐름의 돈이 나를 가난케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의심이 많구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한 고지징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놨느냐? 당신이 납세무자가 원하신다면 이 종부세 납세무자들이 자꾸 저항한 거야. 나는 신고하고 싶다. 공시가격 니도 알고 나도 알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재산을 추려서 신고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신고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한 거예요. 재산세는 그러지 않아. 종부세만 그래. 그래서 있는 집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법을 정할 때,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그래, 부과주의 원칙이지만 당신이 신고주의를 원하시면 무슨 주의? 신고주의를 원하시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무슨 납부를? 신고납부. 여기서 신고납부는 선택이다 아니면 의무사항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선택. 그러면 당신이 신고를 선택해주면 우리 관청에서는 물러날게. 즉 고지서 보냈던 것은 있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금액의 차이를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시험 문제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우리 또 틀려요. 종부세에 대한 고지서 발송한 금액이 700이고 납세문자가 신고한 세액이 600이라면 그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신고하게 되면 고지서 금액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일단은 그 고지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신고한 것으로 우선해주고 나중에 차이만큼은 그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경정, 바르게 잡아서 경정 통지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큰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시험 문제는 이제 종부세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답만 나왔어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답이 될 때까지 과정을 물어봐. 과정. 그러면 종부세는 신고해 납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신고한 세액과 고지한 세액이 다를 경우는 그중에 많은 세액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엮어버린다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실제 시험 가서는 내용은 외워놨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이해력 있게 좀 공부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결론은 고지징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고지징수는 있었다 없었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진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의의와 개념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책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501페이지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의의가 나와 있고 의의 중에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도모하겠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옆에 진짜 중요한 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아니 종부세는 국세 아니야? 국가 재정에 충당을 해야지 왜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이니까. 종부세는 이 역할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인 세무서에서 일단은 결정 징수를 하다가 그 받은 세금을 국고에 수납을 받고 국가에서 받은 이 종부세는 이렇게 전 국토를 내다보면 걷어가지고 불쌍한 지자체 있어요 없어요? 또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있죠? 도와주는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 종부세는 재산세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명목상은 국세인데 사실상은 지방재정에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세목은 국세이나 지방재정에 도와주기로 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세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러한 국세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지방교부세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교부세? 지방교부세다. 그러면 다시 결론을 맺어보자. 종부세는 국세이다 지방세다? 국세. 그래 이거 받아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와준 살림살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큰 1번 국세이다 밑줄 그으시고 국가가 와서는 국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거기다 두 번째 이거 기본적인 걸 꼭 좀 알아둬야 돼요. 소유자별 합산과세다 밑줄 쫙 그으시고 소유자별 합산과세. 이거 또 시험 보다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분은 합산하여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를 판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인별이에요 인별. 각계 하는 거예요 각자. 주택도 한 채를 부부지간에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매길 때는 각자 지분대로 찢어서 각계 하는 거야. 완전 각계 전투야. 그 다음에 3번 거기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관한 보유 과세로서 모두가 다 누진세율 밖에 없어요. 누진. 재산세처럼 이렇게 이럴 때 어떨 때는 누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다양성이 없다. 오로지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국세이며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이며 과다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율 구조가 오로지 누진만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오로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 이 말.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29회 시험이 어려웠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한 문제였던 거예요. 한 문제. 보유 과세로서 국세로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 세금의 종목이 뭐냐? 무슨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지문도 틀려놓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다 제 탓이에요. 내 탓이지 뭐. 근데 왜 당신은 틀렸습니까? 어떤 틀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틀렸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이게요 세법에 안 나오고 학개론에 나와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세법 문제가 아니라 뭐든 나와서 학개론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학개론의 세법이나 우리 세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고지징수한다. 밑줄 쫙 끄시고 고지징수 이걸 다른 말로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를 하지. 그 다음에 선택적 신고 나쁘다. 선택적 신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린 종합부동산세의 의의와 개념을 정리했고 가장 포인트가 뭐다? 이번에 소유자별 무슨 소유자별 뭐다? 합산. 오로지 뭐다? 누지. 신고 납부는 뭐 할 수 있다? 선택. 이 3단계가 쪽쪽쪽쪽 알면 의의는 종결된 거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큰 네모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이제 칠판을 보시고 저와 함께 과세 요건을 공부할 거예요. 과세 요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요건은 뭐냐? 제일 먼저 과세 요건을 공부할 때는 과세 대상이 뭐냐 판단할 때 칠판을 그대로 보시고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번 주에 공부했던 거,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재산세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까? 1차적으로 재산세 낸 것을 전국을 집계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되어 왔는지 현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1. 토지는 재산세 냈었다. 토지는 성격에 따라서 1번 경제활동에 안 쓰는 땅은 모두 모아서 무슨 합산? 종합합산이 되었었고 종합합산.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자체가 누진으로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몇 가지? 그렇죠. 5까지 뭐 애원은 놨네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2 5로 누진을 했었다. 뭐 그래 왔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사업용으로 쓰는 것은 따로 합쳐서 무슨 합산? 그렇죠. 별도 합산이었다. 그렇죠. 그런 경제활동에 쓰는 땅들 별도 합산하라. 그래서 세율 자체는 1000분의 몇에서 2에서 1000분의 몇을 4로 누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외웠다? 별리사 이렇게 외웠는데 별리사 하니까 좀 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을 대비해서 암기를 바꿨습니다. 착오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왜 별리사가 바뀌었나요? 바뀐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이 종이 5까지는 좋았는데 별리사 하니까 이상해.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별이네. 뭐네? 별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편해 안 편해? 안 편하다고? 그럼 마음대로 해. 자, 별리사가 나? 별이네 어때요? 싫어요? 난 그냥 별이네 할 거야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해. 우린 변화가 필요해. 그 다음 세 번째 분리과세도 있었지. 분리과세는 바로 개 뛰어놀기 좋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분리과세는 첫째가 1. 농지나 목장용지, 그 다음에 사업용 임야 이런 것들은 세율 자체를 1000분의 몇으로 0.7만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장용지나 그 다음에 철도용지 같은 산업용지 이런 것들은 산업발전에 이바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세율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1000분의 몇만 2만 적용하자 그랬어요. 2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사치성이라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회골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 오장토, 이런 것들은 1000분의 몇으로 40으로 해서 엄청나게 약간의 패대기성, 거의 사용을 시키는 이런 세율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바로 결과적으로
땡칠이 뭐예요? 사요.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왔었다는 거죠. 또 이것만 있었나? 또 건축물도 있었지. 그러면 두 번째 건축물도 재산세를 내왔다. 근데 건축물은 이제 세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은 없고 그냥 바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1000분의 2.5, 1002호 이런 게 있었고 등등등등 또 사치성 건축물은 1000분의 몇으로 40 적용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건축물은 여기서 종부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거들떠 볼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세 번째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됐을까?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당신이 이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채 한 채 기준으로 따로따로 한 채당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갖다가 별장으로 쓰게 되면 다시 뭐로 쓰게 되면 별장. 이거 별장으로 쓰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1000분의 몇으로 40. 이것은 바로 사행성이다. 그래서 사행성 같은 경우는 40짜리들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거 용도로 쓰면 주택이 주거용 주거용도로 주택을 쓰게 되면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누진을 적용했다. 1000분의 1에서부터 몇 가지? 1000분의 4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주택은 바로 이걸 갖다가 애웠을 때 주택은 주, 일, 내. 그래서 우리가 주길내로 누진했었다 이거죠.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 재산세 부과할 때 주택이 여러 채 있을지라도 요것도 따로 주길래 얘도 뭐요? 따로 주길래지 두 채가 있다 그래서 합쳐서 주길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누진이 피스 중심이다. 세트 한마디로 토탈 기준이다. 피스 한 개. 미안해요. 영어 써서요. 개당 각계 누진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다면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이런 식으로 과세를 받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종부세가 나가는 거예요, 종부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그럼 종부세는 어떤 것이 과세 대상입니까? 종부세에 대한 과세 대상부터 정리해 보자고. 과세 대상.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각 지역에서는 각 시군구에서는 지역마다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대상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재산세 각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 종합합산 대상은 전국 시군구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다 올려라. 각 시에서 일단 부과해놓고 다 올려라 자료를.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은 1차적으로 무슨 세 내고? 재산세. 전국 토탈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는 거예요. 얘는 왜? 당신은 투기꾼 아니냐? 토지를 갖다 사업용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쓰고 있다면 당신은 투기 목적이니까 웬만하면 종부세 내게 하겠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은 1차적으로 재산세와 2차 종부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은 무슨 합산 대상? 이 별도 합산 대상은 사실상 사업용이 아니에요. 사업용인데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용 토지인 별도 합산은 원래 투기 단속에는 안 걸려. 하지만 또 사업용 토지는 이런 영업용 빌딩의 땅들인데 가격이 커 안 커? 구찌가 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다 보유죄를 물어서 무슨 보유? 과다 보유죄만 묻겠다. 얘는 투기적을 묻고 투기를 묻는 것이고 얘는 과다 보유의 죄를 물어서 과다. 그래서 별도 합산도 종부세를 내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종합합산도 종부세를 내라, 별도 합산도 종부세를 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이제 분리과세가 뭔지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하고 목장, 용지 이런 임야 이런 것들은 녹색지대라. 이것은 바로 재산세부터 사회적 관리를 해서 도와줘야 돼. 세상 지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농지, 목장, 용지는 바로 임야 이런 것들은 재산세까지만 부과를 하고 종부세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사회적 지원을 할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농지는 무슨 세는 나오더라도 재산세는 나오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종부세와 연관성이 없다.
농사 짓는 농지는 종부세 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하고 이 장인어른과 저희 스토리가 많습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시골을 제가 내려갔는데 많이 걱정하는 거야. 농지가 꽤 있으시걸랑. 그래놓고 어서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군청에서. 땅이 많은 사람은 종부세 폭탄 막는데 폭탄이래. 그래서 내려갔는데 시름시름 앓는 바로 어투로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농사도 잘 안 되는다. 이 세금 많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종부세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폭탄이라며?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농지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얼마나 되세요? 난 또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은 뭐예요? 목적은 다르죠. 예. 서로 목적은 다르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신서방 한 30만 평 되네. 그래서 30만 평이 대지 갖고 있다면 종부세 한 연간 한 200억은 내야 되겠는데요? 대지가 그렇다면, 영업용 대지가 그렇다면 그럼 내야지. 근데 농지였다는 거죠, 농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지는 제가 국세청 친구가 있으니까 다 이 농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안 나오도록 장인어른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신서방 능력이 있다고 좋아하시면서 좋아라 하시면서 마을 이장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문제가 사단이 커졌어, 안 커졌어요? 원래 안 내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이장이 아침에 일찍 오셨더라고, 일요일 날. 그리고 닭 다리 묶어서 두 마리 들고 왔더라고. 살아있는 닭 다리 묶어서 양손에 2마리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했더니 당신 장인어른한테 얘기 들었다고. 나 이장으로서 할 말이 있는데 장인어른 것만 빼주지 말고 우리 동네 것도 다 빼달래. 이장은 아주 그 동네를 위하더라고. 그래서 동네 것도 다 빼달라는 거야. 그 닭 2마리 난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치면 넘어가지. 원래 안 내는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거, 우리 처가집 동네 싹 빼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해 종부세가 나왔다 안 나왔다 농지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나왔다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봄에 가면은 잔치 벌리게 생겼어 이제. 나 고생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실직고하고 산당 4마리 사고 막걸리 몇 통 사서 이장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농지는 원래 없었던 것이다라고 빨리 수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는. 안 그러면 이제 면까지 군까지 다 빼준 줄 알지. 충청남 도 전부 다 빼준 줄 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실직고하고 괜히 장난쳤다가 2배로 물어냈습니다. 자, 농지 닭 생각하시고 종부세 있다 없다? 없다. 개나 좀 잘 뛰어놀게, 땡칠이나 좀 잘 놀게 해줘야지 종부세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산업용지가 있다. 이것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종부세 내면 되겠느냐. 그래서 공장용지 1차적 재산세가 있지만 종부세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또 문제다. 요놈이. 미안해요 제가. 바로 요놈에서. 근데 참고하세요. 놈은 표준어고, 놈은 뭐라고요? 표준어입니다. 놈 자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놈이 문제야. 이놈이 회원제 골프장, 오락장용 토지. 그럼 회원제 골프장이나 오락장용 토지는 바로 재산세를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 선생님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 여기는 1000분의 40은 종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 사치성인 이 1000분의 40 들어가는 이 2가지 땅은 이미 종부세 부담까지 감안해서 각 지역에서 재산세 쪽에서 엄청나게 세금 폭탄을 때려놓은 거예요. 그럼 폭탄마저 바로 죽은 놈한테 또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은 이미 바로 재산세 쪽에서 많이 묻다. 다시 뭐라고요? 많이 묻다. 다시 뭐라고요? 고마해라 이거. 많이 묻다 고마해라. 그럼 우리 동생한테 제가 직접 생으로 한번 시켜볼 겁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한번 해봐요. 시작. 많이 묻다 아이가.
가까이 돼, 가까이. 천국으로 다 나가 이거. 자, 시작.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지금 나한테 반말하나? 잘했어요. 예. 참 이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힘든데 이렇게 상당히 뻔뻔스럽네요. 예. 아주 훌륭해요. 예. 농담이고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회골토나 오장토로 많이 묻다고 말아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건데, 건축물은 바로 재산세는 부과하고 안 하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안 들어가. 이게 왜? 이건 감가 수정 대상이고 같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 그럼 건축물에 있는 영업용 땅은 들어갈지는 몰라도 별도 합산 쪽으로 건축물 자체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었죠. 주택은 뭐였다? 별장으로 쓰게 되면 재산세 내고 안 내고? 재산세를 안 내고, 야 우리 진짜 너무 하신다. 불과 몇 초도 안 됐는데 별장은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 내고. 그 대신에 종부세 낼까 아닐까? 안 낼까? 안 낸다. 왜? 이미 사용된 것들이야. 사용된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주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주택은 이제 각 지역에서 1차적으로 무슨 세를 내놓고 재산세 부과합니다. 재산세 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다 더해.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다 더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딱 정해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슨 합산?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무슨 합산과 종합과 별도,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건축물 안 들어가고. 주택 중에 별장도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간다? 주거용 주택만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거리를 3가지를 출연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출연했을 때 19회 시험을 대비하기, 30회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 옛날 호환마마 전쟁이 큰 재앙이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재산세, 즉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도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형적으로 그냥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툭 쳐서 하면 우리는 또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게 넘어지느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누진세일 적용 대상에 한하여 종부세 부과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절반이 틀려갑니다. 예? 다 뭐였어요? 누진 대상만 종부세와 연관성을 갖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지문에 나오면 우리만 맞는 거예요. 우리만. 전국적으로 한참 뭐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앞으로 30회가 지향될 문제의 지문의 바로 핵심이고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는지요? 그런 것을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쓸 것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만 하거나 핵심에 체크할 때 다 지문 만들어서 출제 가능성을 갖다가 다 실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초반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라는 기본의 논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이제 과세 대상을 추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 중에서 과다 보유한 자에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다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를 체크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납세 의무자 자격을 가지려면 첫째, 종합합산은 일단은 소유자별로 전국을 토탈해서 무엇을 공시가격을 소전공해서 뭘 전공? 소전공은 소는 뭐고? 소유자, 전은 전국, 공은 공시가격, 소전공법을 써서 소유자별로 전국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종합합산은 그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다시 얼마를 초과?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5억 초과하면 돼. 그럼 만약에 내 땅이 종합합산이 전국을 다 더했더니 4억 9천밖에 안 돼. 그러면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재산세로 종결하는 거예요. 그냥 건들지 말라고. 이게 왜? 고액 소유자는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전국을 주워 모았더니 6억이다. 그럼 종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얼마 가지고? 6억 다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적인 납세의무자가 5억 초과한자니까 5억을 초과한 얼마 갖고 1억 가지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기준은 법정 기준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별도 합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 합산은 투기적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 투기 목적 단속이 아니면 과다 보유 단속이 이거는 과다 보유야 이거. 이것도 똑같이 해. 소유자별로 전국을 합산해서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 가격을 가지고 다 더해라.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은 어느 정도 돼야 종부세를 내느냐? 이거 사업용이다 보니까 투기꾼 단속에는 걸릴 게 없고 단지 많다는 개념. 그러면 영업용이나 사업용 토지가 많다는 개념을 얼마를 잡고 있느냐? 바로 이 별도 합산은 이 별난 놈이 아주 80억 초과. 다시 얼마 초과? 8억도 아니고 얼마? 80억이야 80억. 그것도 공시가격이 80억이라면 공시가격이 80억이라면 실제로 공시가격이 80억이라면 실매매 가격이 영업용 땅이니까 120억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소유한 영업용 토지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려면 공시가격이 80억이 넘어가야 되니까 1인 소유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일반 백성들 중에서 법인은 많이 있겠지만 개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지금 현재 역사 이래로 종부세 내는 바로 개인을 만나봤는데 딱 3명밖에 못 만났어요. 개인 중에서 3천억 넘는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학생 중에서 2분이 있었는데 강남에 학생이 계셨는데요. 할머니급 학생이 오셔가지고 중개사 공부하시는데 보니까 재산이 그것도 빌딩 해가지고 수백억이 넘어. 근데 법을 가리킨다고 뭘 가리킨다고? 법을 가리킨다 해서 바로 신문 삽지에 싸게 할인해 준다 그래서 와서 법 공부하러 왔대. 자격증 딸 욕심은 없었고 역시 할인이 없었으면 그분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지. 역시 있는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 한 7년 하셨나? 아직도 뭐 합격은 안 하셨어요. 재미로 돌아다니시더니. 그럼 사업용 토지는 얼마를 넘어가라? 80억. 80억. 80억입니다. 이 80억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주택도 똑같아요. 전국을 더해봐야 돼. 주택을 갖다가 소유자별로 전국을 더해서 국가 공시가격을 합쳐라. 그래서 그 기준이 6억을 초과하면 다시 얼마 초과? 6억을 초과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6억 초과한자가 되는 것이.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전국을 더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무슨 군에 또는 무슨 구에 바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이거 똑같은 집들인데 바로 전부 다 한 사람 소유에 한 사람 소유에 한 사람 소유가 세 채가 있다 그러면 세 채 가격을 더해서 6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이 집은 한 채가 더 있는데 이 집은 자기 혼자 소유가 아니라 절반만 갑의 것이다 그러면 갑의 지분이 반이라면 하나 둘 셋 갑의 것과 이 반만 더해서 6억 초과 여부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각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 집이 바로 반쪽짜리면 반쪽 가지고만 금액 더해서 6억 초과 기준 금액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의무자 기준을 살펴본 거야.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뭐 볼 때?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우리 넘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범위가 종합합산에 비하여 별도 합산 범위가 별도 합산 대상이 과세 범위가 좁다. 크다. 어느 거예요? 종합합산 대상에 비하여 별도 합산 대상의 납세의무자 범위가 더 크다. 맞아요? 우리 생각 안 하실래요? 아니 종합합산은 얼마 넘어가면 5억 넘어간 사람은 많잖아요. 별도 합산은 그럼 80억이니까 납세의무자 범위가 축소다. 이건 범위가 이거에 비해 축소되어 있다. 뭐 넓게 되어 있다. 별도 합산이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납세 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기준 금액이 크다 안 크다 이게 크니까 납세 의무자 범위가 좁혀져 있다 넓혀져 있다. 좁혀지는 현상을 말하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80억 이거 5억은 잘 애워놨다가 그런 식으로 툭툭 던져놓으면 또 넘어져 안 넘어져? 이게 뭐야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세법이 막 수능식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도 생각을 다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납세무자가 5억, 80억, 6억입니다. 납세무자가 정해졌다면 이제 과세 표준을 만들어야 돼. 무슨 표준을요? 과세 표준. 아니 과표를 만들어야 세율을 곱하든가 할 거 아니냐고 이제. 과세 표준. 그럼 말 그대로 풀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국의 공시가격을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한 거니까 일단은 기준을 구한다면 과표 구한다면 일단은 전국을 뭐 해라? 합산해서 다시 무슨 합산? 전국을 합산해서 기준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야 내니까 5억이 넘어가야 내니까 5억이 넘어가야 내니까 결과적으로 5억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줘야지. 5억을 빼서 과표 만드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전국을 합쳤더니 6억이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얼마를 빼면 5억을 빼면 나머지 얼마 가지고 1억 가지고 과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다 세율 곱할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우리가 재산세 할 때 무슨 세 할 때? 재산세 할 때 과세 표준에 대한 공시가격이 시세가격으로 평가되는 바람에 다른 것에 비하여 높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말고 재산세 할 때 적용 비율을 곱해줬죠. 적용 비율을 곱할 때 토지나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은 70%만 써라. 그 다음에 주택은 60% 써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종부세는 적용 비율을 적용해 줄 건가 안 적용해 줄 거냐? 바로 종부세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부세도 재산세 쪽에서 곱해줬는데 종부세는 같은 가격에다 안 곱해주면 또 조세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재산세와 연결이 된 맥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종부세에서도 어떻게 주느냐? 종합합산해서 바로 5억을 뺀 금액에다가 적용 비율을 곱해라. 이때 적용 비율을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가진 자, 투기적 보유자를 말하기 때문에 적용 비율이 재산세보다는 높습니다. 높고 이것을 바로 몇으로 해주느냐? 바로 85%를 적용하겠다. 다시 몇 프로를요? 85%. 이렇게 해서 적용된 것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의 과세 표준이다 이 말이.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억이었습니다. 얼마요? 6억. 6억에서 다시 얼마에서 6억에서 얼마를 빼면 5억이 6억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냥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공시가격이 내 것이 6억이었다. 종합합산이 얼마를 빼면 5억 빼면 얼마 남고 1억에 몇 프로 곱하면 그럼 과표는 얼마? 8,000원.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이제 별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공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한번 세워보자. 세워보자. 전국 합산. 잘하신다. 전국 합산해서 마이너스 얼마? 그러지 잘하셨어요. 80억을 빼고 80억 초과자니까 곱하기 무슨 비율? 적용 비율 해주자. 적용 비율. 적용 비율은 역시 종부세는 다 똑같아요. 많이 가진 자들이니까 차등 없이 재산세처럼 주택은 60이고 나머지는 70, 70이다. 이거 아니야. 종부세는 그냥 다 똑같아. 몇 프로? 85%. 그럼 이것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표, 과세 표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전국을 합쳤더니 90억이야. 별도 합산 대상 공시가격이 90억에서 얼마를 제거하고 80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남고 10억. 10억에 85% 하면 뭐예요? 8억 5천. 이렇게 과표가 잡히는 거예요. 이제 주택도 이제 되겠네? 스스로 할 수 있겠네요? 주택도 해보자. 주택은 과표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첫째, 전국 합산.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주세요. 저보고 가르쳐달라 하지 말고 이제 전국 합산해서 얼마를 빼고 6억을 빼고 적용 비율은 같다 그랬죠? 똑같이 해주면 되죠. 적용 비율 몇 프로? 85%. 잘한다. 잘하는 것은 두 가지겠지.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선생이 똑소리나게 가르치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표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사업용으로 쓰는 땅은 기준을 얼마에 맞춰놓고 80억. 주택은 사업용이 아니에요 이거? 주택은 그냥 단순히 소비성 재산 아니에요? 또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약간 투기성도 있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6억의 기준을 맞춰놓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택 중에서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할 때 6억을 초과한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면 주택은 바로 과다 보유나 투기 목적일지라도 혹시나 주택 중에서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있을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무슨 주택? 사업용으로 쓰는 거. 보유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사업용 주택은 어떻게 할 건데 넣을까 말까 종부세 기준으로 계산할 때 거기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업용 토지는 투기성이 없으니까 80억 기준을 맞췄죠. 얘는 투기한다고 5억 기준에 맞췄잖아요. 얘는 너무나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 같죠. 아니에요.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주택도 소비성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주겠지만 만약에 사업용 주택이 있다면 사업상으로 이용된 주택,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기숙사로 쓰라고 아파트 20채 갖다가 사서 기숙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장의 투기 목적입니까? 아니면 영업상의 연장선에서 바로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이에요. 그 사업용 주택이 있다면 기준을 잡을 때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좋으니까 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싹 빼줘버려라. 뭐하라? 합산하지를 마라. 그래서 사업용 주택은 합산 배제예요. 다시 무슨 배제? 합산 배제. 이 합산 배제한 이유는 금액을 기준으로 맞출 수는 없으니까. 왜? 합산 배제한다는 건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5천 가구를 지어서 지금 분양할 것인데 현재 분양이 안 되고 5천 개를 갖고 있다면 그럼 분양 공급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아파트 지어서 법인이 분양하려고 갖고 있는 것은 보유로 투기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 공급 목적이에요? 분양해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업용 주택을 종부세에 포함시켜버리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업용 주택은 무슨 주택은?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아예 넣지 말자. 넣어라 넣지 마라. 넣지 말자 이거야. 사업용 주택은. 그래서 사업용 주택은 금액 따지고 안 따지고 이건 다 빼버립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용 주택은 몇 가지만 써볼 테니까 이걸 너무 암기하지 말고요. 첫째, 임대사업용. 왜 임대사업용은 그럴까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고, 사업용이니까. 그 다음에 기숙사로 쓰는 거, 기숙사. 그 다음에 사원용 사택 같은 거.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용으로 쓰는 노자와, 그 다음에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으로 지정된 거 등등등등등등. 이 임기사노미 가문은 다시 한번 무슨 기사노미 가문? 임기사노미 가문은 다시 한번 무슨 기사노미 가문? 시작. 임기사노미 가문. 이런 것은 바로 뭐냐? 합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싹 빼버리라. 그래서 빼버리고 전국 합산해서 6억을 초과한 자 적용비를 80으로 곱하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특례가 하나 있어요. 특례. 과표 적용할 때 특례. 이 특례는 아무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1세대. 몇 세대? 1주택으로.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6억을 잡다 보니까 이 6억 초과를 종부세를 잡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들은 집이 두 채도 아니고 몇 채인데 한 채이고 또 가족당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종부세를 6억에 맞추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웬만한 주택은 다 뭐예요? 종부세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 6억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가 된다면 공시가격 6억이면 실거래는 한 8억에서 9억 선선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걸리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구제하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공동 소유만 안 돼요. 1인이 단독 소유했을 때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있다면 종부세 계산할 때 혜택을 줘라. 어떤 혜택? 바로 과세 표준을 잡을 때 마이너스 3억을 추가 공제하라. 다시 무슨 공제하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주택은 갑이 소유한 주택이고 이 주택이 공시가격이 국가 공시가격이 10억짜리 집입니다. 다 얼마짜리 집?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라면
10억짜리 집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10억짜리 집이라면 요것을 갑과 을을 부인이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계산은 채당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자기 것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남편도 얼마고? 5억. 부인도 얼마? 5억. 그럼 둘 다 5억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둘 다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그럼 만약에 이것을 갑을 공동 소유가 아니라 남편 갑의 단독 소유라면, 단독 소유했다면, 혼자 갖고 있었다면 공시가격 얼마고? 10억. 10억에서 얼마 빼면? 3억을 왜 빼? 원래는 6억 빼면 기다릴 일이니까요. 원래대로 한다니까. 6억 빼면 4억 가지고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동 소유한 자는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단독 소유는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한 채인데. 그래서 단독 소유자만 3억을 추가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갑이 혼자 10억을 갖고 있다면 10억에서 이제 계산하면 6억을 빼는 건 기본인데 3억을 뭐 해주겠다? 추가로 빼주겠다. 뭐 해주겠다? 추가로. 그래서 이와 같이 특례는 뭐가 되느냐? 다음과 같이 공식이 바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중괄호 넣고 첫째, 바로 1세대 1주택을 단독 소유했을 때는 전국 합산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일단 얼마를 빼주고 3억, 괄호 닫고 마이너스 6억을 또 바로 기본적으로 빼주고 총 9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무슨 비율 곱하면 적용 비율을 곱해주면 다시 무슨 비율? 적용 비율을 곱해주면 여기서 주택도 똑같아요. 적용 비율은 얼마다? 85%. 이렇게 되면 바로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무슨 표준이 나온다고요? 과세 표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표 구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산출세액을 계산해야죠. 그럼 산출세액은 여기서 전부 다 곱하기 뭐를 한다? 세율을 곱해줘야죠. 다시 한번 뭘 곱한다? 세율. 그 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뭐를 한다? 세율을 곱해줘야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요 산출세액부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휴식하세요.